국호도 없이 가진 거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이라는 국호도 생기기 전에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임나라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판족봉안입니다. 이 판족봉안은 뭐냐면 우리 소장님이 45분 해도 좋다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쪽줄 올려서 20분 만에 끝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45분 하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20분 만에 끝내라 그래요. 자, 이 판족봉안이라는 거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868년, 67년에 대종봉안을 합니다. 대종봉안은 뭐냐면 모든 권력을 왕에게 바친다예요. 그래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됩니다. 그쵸?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 되는데 왕이 권력을 갖고 나서 보니까 개털이거든. 아무것도 못하거든. 땅하고 백성을 가져야 세금을 받아야 뭘 하잖아요. 그래서 1869년에 판적, 땅하고 백성을 모조리 임금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판족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실질적으로 왕이 집권하는 게 1869년에 판족봉안인데 대마도는 1868년에 봉답서를 씁니다. 근데 그 봉답서 내용은 좀 이따가 보시고요. 봉답서를 쓰는데 이거를 쓰기까지의 그 배경이 뭐냐면 원래 일본은 이때 약 270여 개, 267개 정확히 번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번들이 모여서 쇼군, 즉 장군, 저 후가와 가문이 지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왕은 제사장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왕정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서 이 번들이 뭉치는데 누구하고 누가 뭉치냐면 기도 다카요시랑 사이고 다카모리가 뭉칩니다. 이 사이고 다카모리는 당대 최고의 사무라이입니다. 기도 다카요시는 이제 잘 나가는 이 왕족, 이 머리 좋은 행정가고. 그래갖고 둘이 그 조약을 맺는데 뭐라고 조약을 맺냐면 이 사무라이들이 달날에 참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할 구실을 줘야 되잖아요. 당시에 일본은 270년 동안 평화시대였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딱 기도 다카요시 부하였었거든요. 기도 다카요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라이들한테 정한론을 내세워라. 즉 왕정 복구가 되면 한국을 조선을 정벌 한다고 그래라. 그 정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무라이들이 동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 다카요시가 사이고 다카모리한테 정한론을 내세웁니다. 자, 우리 이거 왕정 복구만 되면 조선 정벌할 거야. 그러니까 같이 혁명을 하자.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가 좋다. 그래갖고 같이 밀약을 맺고 이제 메이지 유신에 앞장섭니다. 메이지 유신에 앞장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나니까 사이고 다카모리랑 기도 다카요시가 둘이 팽팽할 거 아니에요, 권력이.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 하냐면 바로 이때다. 절대 태양이 두 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 죽이는데 암살해서 죽이면 큰일 나니까 사무라이니까 합법적으로 죽여라. 그러려면 자 1868년에 저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되고 난 다음에 정부군이 생겼거든요. 군사 정부군이 사무라이들을 흡수해서 정부군으로 만들었어요. 그 1876년에 그러니까 정한론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를 해라. 황제복을 개랄해라. 왕보고. 그러면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할 것이다. 그때 정부군을 데리고 죽여라. 그러면 그거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다. 라고 이토 히로부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다카요시가 맞아. 그래서 정한 무기 연기를 발표합니다. 아닙니다. 사무라이들이 군인들이 좀 단순하잖아요. 육사 나오신 분들 많은데 죄송합니다만 군인들이 좀 단순하고 오로지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정한론 약속했잖아. 그래갖고 반란이 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죽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거기에 나오는 그 사무라이가 바로 사이고 다카모리입니다. 나중에 할복 자살하죠. 어쨌든 이래갖고 우리가 봉답서를 썼다 그러는데 우리 정한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라이들이 진짜 조선 정벌하고 오는구나. 그러면 뭐를 손해내야 돼? 대마도를 손해내야 돼. 임진왜란때도 대마도를 4년 전에 점령했었어요.
마찬가지로 대마도로 손해내면 조선을 친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마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뭐 쌀도 주고 뭐도 주고 해가면서 우리가 봉답도 안 쓰면 죽인다고 위협까지 해가면서 결국 봉답도를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 봉답도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봉답도는 신등에 거소는 큰 천자의 땅이요 등등등 해서 왕한테 다시 바치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예요. 그런데 대마도 봉답소는 뭐냐면 이번 서리부터는 조선에서 만들어준 관인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우리 조정에서 새로 만들어주는 관인을 사용함으로써 옛날부터 조선의 신하로 살아온 잘못된 점을 뉘우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있죠. 그러면 여태까지 조선의 신하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으로 돌아간 거지. 근데 그때도 백성들은 안 돌아갔어요. 백성들은 안 돌아가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도 봉답도를 바치자마자 또 쌀도 32,000 정도 주고 막 이래요. 거기 논문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랬는데도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백성들은 돌아갔냐? 백성들은 바로 1932년에 33년입니다. 이때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냐면 이때는 한일 병탄된 뒤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딱 이게 한일 병탄이 되고 나니까 이 대마도가 부산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사키현 소속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너무 먼 거야. 이거 한번 가려면 관청에서 한번 나가려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 대마도를 조선 총독부 관할, 부산 관할로 만들자. 이래갖고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이 후치스마라는 그 의원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대마도 사람들이 왜 우리가 식민지 소속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안 해. 이래갖고 그때 부산 소속이 안 된 거예요. 이때 일본 사람들 강제로 막 이주를 시켰어요. 사실은 강제로 이주시킨 게 처우를 개선해 준 거예요. 판촉방황 후에 대마도를 이제 자기네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했는데 결국 그때 그렇게 되는 바람에 대마도 사람들이 자기들은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고분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164개 그거를 발견한 게 김광하라고 그 조총용계 우리나라 초등학생이에요. 우리 한민족 초등학생. 그때가 약 3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광복때까지. 그리고 이제 제일 기가 막히는 게 지도죠. 지도 부분 아주 속이 뒤집히죠. 자, 대동여 지도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에 분명히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TV에 대동여 지도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저 밑을 가립니다.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 이래. 그걸 거기다 써요. 왜? 그리고 이거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그리신 조선전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근대 지도가 대동여 지도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그거보다 이제 기법은 좀 떨어지지만 그거보다 몇 년 앞선 거죠. 그거보다 한 4년 앞선 건데 여기에 보면 이 대마도하고 독도 울릉도가 선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영토 의식이 잘 보여준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전들이 평가한 얘기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국에서 제작한 지도입니다. 중국에서 제작한 지도 역시 대마도, 독도, 울릉도 다 우리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제도까지 있어요. 거제도까지. 지도는 좀 현쳐도.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임진왜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지시를 받고 그린 작전 지도입니다. 여기에도 대마도, 독도, 울릉도가 우리 지도로 선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일본에서 그린 거예요. 우리가 그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유명한 대마유지도입니다. 이 대마유지도도 역시 일본 애들이 그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에도마부에서 그린 건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마도의 부향군 모든 법칙은 조선국 부산에 준한 것으로 본다. 거리는 47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조선국을 따랐다는 건 조선의 땅이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조선 팔도 지도를 그려놨는데 일본의 이 하야시 시에이가 그린 지도인데 경남 부산 지역에다가 대마 오모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대마는 조선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마는 조선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대마도를 조선이 가지고 있다. 대신에 부산 지역에 그게 있으니까 부산이 갖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동네 외관이 있었으니까 결국 대마는 거기 속해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도 문화를 보면 확실하게 우리 거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소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침에 갑자기 초소도 좀 시원찮아요 몸이. 근데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우리는 소도가 있었잖아요. 소도 옛날에 그 사만 시절에 이렇게 나무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새 달고 대마도는 똑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걔들도 읽기를 소도라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사이시역처럼 들어가서 소도라고 있는데 똑같은 게 있고 뭐 이것뿐이 아니에요. 일본 애들은 애기나 뭐 금줄 안 맵니다. 근데 대마도에서는 금줄 매요. 뭐 우리나라도 요새는 백기잔치 안 하지만 일본은 백기잔치 없는데 대마도에서 썼어요. 백기잔치. 그리고 총각, 뭐 지게, 일본에 지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게, 뭐 우리 똑같은 지게가 대마도 향토공원을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이런 거는 뭐 임의로 말아서 뭐 중요한 건 바로 아비류시인데 그 우리가 흔히 그 고구려의 왕자 셋이 왕자 셋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유리는 이제 고구려 2대 왕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다음 비류하고 온조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온조는 모르면 백제를 세웠잖아요. 근데 비류는 뭐였어요? 비류는 뭐 미추홀에 뭐를 세웠다가 나라가 잘 안 돼갖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라기보다는 비류는 대마도로 넘어갔다는 게 일반적인 특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돌아가신 김성호 박사님 같은 경우 되게 그걸 주장하셨는데 저도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마도의 성씨 중에서 아비류씨가 약 40%입니다. 그 이유가 그 대마도는 되게 이렇게 일본 애들은 성씨가 자체가 그래요. 자기 살던 고향이나 뭐 이런 거 따서 이렇게 적거든요. 사실 일본에서 그 메이주시 때 그 호적을 처음 만들었는데 밭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야 너 성이 뭐야? 성이 어디서 성이 없는데 우린 족보가 있지만 그럼 야 너 그냥 밭에서 일했으니까 그 단아가 해요. 전중 단아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만들 때 바로 이 아비류씨는 비류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40%가 비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은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다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총각이라든가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해류입니다. 해류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일본 애들은 오키나와에서 뭐 해류를 타고 대마도로 오고 어쩌고 그러는데 절대 그게 안 돼요. 쿠르시리오 해류는 일본 남쪽으로 그러지 북쪽으로 안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일본 애들이 억지로 우기는 거예요. 억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대마도는 자우리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 영토문화를 보면 아니 저는 그냥 우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매 문화를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쫓겨갖고 이렇게 그냥 한 가지씩 뭐 매장문화에서 하나 뭐에서 하나씩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논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거 진짜 우리 땅 맞아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실 거예요. 논문 읽기 싫으시면 오늘 진짜 이거 책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10,000원에 파는 저 대마도의 눈물 사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저거 읽어보시면 왜 우리 땅인지 그냥 알게 돼요. 소설이니까 재밌게 써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다른 건 다 속여도 문화는 못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머리는 반응을 안 하는데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그게 바로 문화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그러는데 몸은 나도 모르게 나가. 이게 바로 문화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하고 우리 국경이 얼마예요? 24.75예요. 근데 대마도하고 우리 땅이 대결하면 일본하고 국경은 84km가 되는 거예요. 이끼도라고 중간에 있어야 되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일본 애들은 대마라고 써놓고 스시마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 교육이거든. 제가 박사학위 할 때 일본과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거 대마하고 스시마 이거.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마도하고 관계되는 쪽 사람들은 이거 스시마라고 읽어요. 그런데 다이마라고 읽는 사람도 엄청 많아. 제가 그거를 제 박사학위 논문에 그게 있어요. 아까 말한 대마도 영토권 거기 내가 그걸 밝혀놨는데 다이마라고 읽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게
스시마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대마라고 쓰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우리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에 대마도에 관한 문제 한 문제만 나와봐요. 그러면 그거 공부 안 하겠어요? 대마도에 관한 문제 한 문제만 딱 나오면 공부하는 거지. 지리에 나오든 역사에 나오든 어디 나오든 한 문제 나오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대마도 우리 말, 우리 땅. 만주 우리 땅이라는 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저같이 영토론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떠드는 거지. 제가 이렇게 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 애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거야. 특히 대학교 가서 이렇게 강의나 특강하면요,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보던 얘기거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우리 문화를 자꾸 심기 위해서 문화 교육을 좀 늘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빨리빨리 나가는데 제 논문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